지난 2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최전방 고지를 찾았다. 그가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북한의 평화박물관이 보이는 자리였다. They have a peace museum there, and the axes that were used to slaughter 2 U.S. soldiers are in the peace museum. No wonder I think they're...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벌어졌던 도끼 살인사건.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2명의 미군 장교가 살해됐다. 한국전쟁 이후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살인사건이었다. (1976년 8월 21일) 대규모 군사작전이 진행됐다.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휩싸였다. 공중에는 미국 비행기가 전부 다 오건데 가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대공 미사일이 올라오면 때리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서 촉발되면 그냥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긴박했어요 그때. 군인들은 그 전쟁이 당장 일어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Everyone was sure that this was going to be the first battle of the Second Korean War. Three or 4 months ago, we had a United States flag hanging here in T2, and a North Korean soldier came across through here, pulled the flag off, and shined his boots with it. It's always something. Always something. 김문환, 배재복, 전병호. 이 세 사람은 판문점 도끼 사건 현장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 유일한 한국군 장교였던 김문환 대위를 비롯해서 이들은 당시 공동경비구역 유엔사 경비대 대원들이었다. 도끼 사건이 벌어진 곳은 공동경비구역 유엔군 측 3초소 부근이었다.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유엔군 측 3초소 앞길을 따라서 당시엔 커다란 미루나무 3그루가 서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제 흔적만 남아있는 미루나무였다. 우리가 이제 저 초소에서도 이런 체크를 하지만도 저기서도 대충 이런 체크를 어느 정도는 합니다. 만안경 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가지가 있고 이러면 이게 관측이 안 돼요. 당시 오관측소에서는 3초소와 비무장지대 주변의 상황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유엔사 경비대는 관측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JSA 내에서 발생하는 북한군과의 잦은 분쟁에 대비했다. 하지만 여름이면 12m에 이르는 미루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시야를 가렸다. 삼초소의 주변엔 3개의 북한군 측 초소가 둘러싸고 있었다. 당시 유엔군들은 3초소를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곳이라 불렀다. 더구나 3초소 옆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북한군이 공동경비구역을 출입하는 통로였다. 오관측소에서는 북한군의 출입을 감시하며 3초소 경비병의 안전을 체크했다. OP-5 overlooks Checkpoint 3 at the Bridge of No Return. The large tree was dead in the middle between the two. The camera from OP-5 could not photograph Checkpoint 3. We were always afraid that one of our guards would be kidnapped, rushed across the Bridge of No Return, and gone.
We had to be able to trim this, and every year they trim this tree. It was no big deal. When we started this tree was not a big deal at all. They, the North Koreans, had been cutting trees around our buildings for weeks. Small trees, large trees, brush. They had work crews come in there. They'd been doing this for weeks, cutting trees, cutting brush. And we never complained. 8월 6일 유엔사 경비대는 나무가지를 치기 위해 1차 시도를 했으나 북한군의 저지로 실패했었다. I organized this small work detail with some security and put Captain Boniface in charge and told him we have to protect each other. We have to maintain security. We have to be able to see each other. 한국 근무를 마친 보니파스 대위는 귀국을 이틀 앞두고 있었다. 바레트 중위는 부임한 지 한 달 된 신참이었다. 한국군 김문환 대위까지 3명의 장교를 포함한 11명의 유엔사 경비대원들과 5명의 한국인 노무자들이 나무가지 치기 작업에 투입됐다. 이상해, 그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하다 보면 KP 애들도 보면 다 안다고, 우리도. 왜냐면 같이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누구로구나, 저는 누구로구나. 서로들 간에 이제 그건 아니니까 이놈들이 딴 때 같으면 말이야 좀 아는 척도 하는데 일절 그게 없더라고. 10시 30분 노무자들이 가지를 치기 시작하자 북한군 장교와 사병들이 다가왔다. 이제 이북 군인들이 한 6, 7명 왔습니다. 와서 뭘 하냐고 그렇게 이제 해서 저희들이 그 가지를 좀 친다고 그랬더니 가지만 치느냐고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10여 분 후 북한군은 다시 왔다. 북한군 장교 박철은 나뭇가지를 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저 작업을 왜 하느냐, 자기들이 심은 나무인데 왜 자르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서 가지를 못 치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야 욕은 다 알아듣지만은 쌍욕을 막 다 하고 하는데. 별명이 불독이라고 불렸던 북한군 박철 중위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아나무인, 시키면 아나무인이 아나무인. 이거는 같은 장교끼리들도 헌떡하면 욕하고 아주 보통 얘기가 아니라 시키기서. 이게 시키면 독종에 독종. 보니파스 대위가 나무가지 치기 작업을 계속 진행시키자 박철은 증원군을 불렀다. 11시경 이제 북한군은 30명으로 늘어났고 작업 중지를 요구하며 위협을 계속했다. 미군 중대장 보니파스 대위 보고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파스 대위는 우리 맡은 일이니까 잘라야 된다. 보니파스 대위도 막 계속 노무자들한테 고액하면서 작업을 하라고 하고 우리 중대장님도 작업하면 나무 가지치기 하면 보기도 좋고 이런데 나무 가지치기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북의 박철이 이제 상당히 약이 올랐어요. JS에서 유명한 박철 중위와 보니파스 대위는 이미 잘 아는 사이였다. And one of his tactics was, Captain Boniface, when he was being insulted or threatened, he would turn around and ignore Lieutenant Pak. And I believe on the morning of the 18th of August, he was doing the very same thing. 노무자들도 위에서 작업을 좀 하니까 이 새끼들 말이야. 처음부터 간다 새끼 처음부터 죽여버려 하면서 그래 하면서 가슴 치고 이런 상황 돼가지고 이제 제가 어처 싶어가지고 자리도 바꾸고 이래 하니까 처음부터 죽여 하면서 명령이 이거를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이었다.
북한군들이 유엔사 경비병들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여기서 딱 이렇게 하고. 박조가 박철 그가 우리는 그때 박조라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서 딱 오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좀 시계를 딱 넣고 왜 자르냐 너희들이 이거는 엄연하게 지네 조상들이 심은 거기 때문에 왜 자르냐 하더니 발을 탁 차는 거라 이래. 그런데 가슴을 너 나무 치지 말라는 외척하면서 하더니만은 전부 다 특약하면서 아까 우리 전병호 친구 이야기하듯이 앙심을 차더라고. 그런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보나펜스 데이를 카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은간하면 이제 카바를 해주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카바도 못하고 그냥 낭심 차였어요. 차이니까 이제 보나펜스 데이가 뭐 추첨하면서 막 꾸불꾸불 이래 하면서 엎어진 거예요. 쓰러진 보니파스와 유엔사 경비병들에게 일시에 북한군들이 달려들었고 유엔군은 담쪽으로 몰렸다.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왔던 북한군들이 노무자들이 버리고 간 도끼마저 집어들었다. 뭐가 날라오더라고. 근데 쟤들 헬멧 있었어, 헬멧. 헬멧 쓰다 보니까 도끼가 맞은 거예요, 이를. 맞았는데 이거 헬멧 하다 보니까 돌아가 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앞에하고 뒤가니까 이렇게 가려지는 게 안 보이는 거나. 그 뒤에 담으로 올라가서 동시에 누가 막 걔들이 저 칼을 두 번을 찔른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는 뭐 그것도 몰랐었지만은 하고 나서 다시 어쨌든 빠져나왔어. 일단 빠져나와서 미군 병사 비클리가 도끼를 든 북한군에게 쫓기고 있었다. 미군 그 병사가 막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는 사람은 도끼를 찍고 있고 한 사람은 잡고 있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니 쌈불 해가면서 걔들을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넘어지더라고. 걔 넘어져서 내가 구두발로 그냥 밟아버렸다고 그냥 면상을 밟고 걔를 들이고 다시 들어갔어요. 김문환 대위도 도끼를 든 북한군에게 둘러싸여 공격받고 있었다. 도끼자락 하나 내려오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탁 틈틈하게 한 모양이야. 여기가 이게 딱 이제 상처가 나 있더라고. 그래 거기서 내가 저 초소를 들어간 거예요. 한국군과 미군 가릴 것 없는 무차별 공격이었다. 당시 배재복 상병은 7명의 북한군에게 둘러싸여 집중적으로 공격당했다. 그때 당시 헬멧을 쓰고 있어도 뭐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래 있으면 죽는 거니까 일단 살아야 된다 싶어가지고 2명인가를 제가 안고 나무 있는데 저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끌고 나서 보니까 이어서 또 막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저를 이제 또 막 몽디게 때리려고 하고 하길래 제가 이제 그때 보고 뛰면서 쌍발로 기압 소리를 굉장히 크게 냈습니다. 딱 하면 감을 저렇게 걔들도 나를 또 때린다고 하면서도 저도 당황을 하니까 옳게 못 때리고 전부 다 빗때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제 탈출해가 이래 쫓아 막 이제 도망갔죠. 제가 탈출 막 해가 이리로 해가지고 초소 쪽에 이제 그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이제 많이 잘 익히더라고. 내가 권총도 차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권총을 뺐어요. 권총 빼가 일발 장렬하면서 보니까 이 앞에 이제 이북 군사들도 있고 막 한데 머리를 전자서요. 딱 해가지고 정자세로 전주니까 보니만은 총 빼는 거 막 얼렁하지만 막 도망가더라고. 그래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총을 쏘게 되면 전부 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쏘지는 말아야 되겠다 싶어가 이제 총집에 엮고. 당시 공동경비구역에서 총기 사용은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만약 총을 사용했다면 교전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 예, 여기서 쳐다보니까 북한 한 20, 30명이 뛰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손에 뭐 몽둥이 뭐 별걸 다 갖고 뛰어오는 거야. 근데 마침 그 미군 그 하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월남전에 갔다 온 하사가.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트럭을 갖다 막은 거야, 여기다가. 이 트럭을 갖고 가서 여기 가서 둘이 저걸 막아버린 거예요. 못 오게 걔들을. 차고 뭐 못 오게.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나는 게 캡틴 보나파스 생각이 나는 거야. 쳐다보니까 넘어져 있는 거야. 이제 보나펜스 대위 도끼가 찍혔는데도 그래도 버둥버둥 하니까 그래도 막 몽디가 때리더라고. 그래 저걸
권총을 또 한 번 더 뺐어요. 저걸 쏴지게 제 생각에는 이제 저걸 쏴지게 되는 게 아이가 싶어가지고 했는데도 이제 우리가 교육받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먼저 이제 사살 같은 걸 못하고 그때 상황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쏘는 게 더 맞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어떨 땐 들더라고요. 보니파스 대위는 트럭 옆에 쓰러져 있었다. 삼초서로 피했던 경비병들은 보니파스를 구하려고 집차를 몰고 간다. 이때가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고 불과 3분 후였다. 그 친구를 안았죠. 안아가지고 이제 태웠어요, 뒤에다가. 집차 뒤에다 태우고, 그 미군 그 하사가 이제 운전을 하고, 그다음하고 나하고 이제 싣고, 그러고서 이 비상도로로 나간 거야, 일리. 저쪽 도로로. 네, 이게 비부당됐어요, 비포장. 네. 그러나 보니파스는 후송 중에 사망했다. 그의 모습은 참혹한 상태였다. 제가 그 당시까지 본 가장 흉측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어땠습니까, 모습이? 완전 뭐 모습이라는 거는 그 원래 그 보나파스 그 얼굴이 좀 길어요. 그런데 뭐 좀 공풍선처럼 공풍선했다면 뭐 피가 흥건하고. 네. 뭐 완전 뭐 피 엉망이고 눈 표현하자면 좀 이상해요. 불과 4분 만에 벌어진 사태였다. 몇 분 후 신속대응군이 출동했을 때 삼초소 앞의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고 북한군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서 철수한 상태였다. 실종된 바레트 중위는 제방 너머 늪지에서 발견됐다. 바레트 중위 역시 도끼에 찍혀 후송 중에 사망했다. 이틀 후 두 사람의 유해는 본국으로 보내졌다. 휴전 이후 23년 만에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첫 살인 사건이었다. 8월 18일 밤 당시 일본을 방문 중이던 유엔군 사령관이 전투기를 타고 급거 귀국했다. 미군 장교가 2명 묵사발이 됐거든요. 그거라서 이 큰일 났구나. 틀림없이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다. 스틸웰 유엔군 사령관이 용산 기지에 도착한 직후 밤 9시 긴급 참모회의가 열렸다. This time, I said, we don't trim the tree, we cut it down. And we also tear down the road barriers the North Koreans have put along the roads in the Joint Security Area, which were also in violat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참모회의에서 스틸웰은 미누나무 제거는 반드시 그리고 단시간 내에 수행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He had an instinct and he knew in his own mind that this was not a threat for a full-scale invasion of South Korea. But he knew that we would not provoke the North Koreans into war, but he knew that we had to go in there and cut that tree down. 1976년 당시 포드 대통령은 캔자스 시티에 있었다.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가 중이었다. 합참의 할로웨이 제독은 스틸웰의 의지를 설명하고 국가 최고 지휘부를 설득했다. I got through to Secretary Kissinger on the secure phone. I explained to him the situation. We've got to go in there with soldiers. They've got to see us down there and recognize that if they want to stop us, they can, if they've got the guts to do it. And Kissinger said, you're right on. I briefed the president. He and I and you and Stilwell think alike. We're going to go in there and chop down that tree. 워싱턴 특별대책반이 가동됐다. 미루나무 절단 작전을 지원할 대책들이 논의됐다.
미국 아이다호 공군기지의 F-111 전폭기가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괌에 있던 B-52 폭격기의 한국 훈련도 준비됐다. 사건 다음 날인 8월 19일 오전 11시, 한국의 전시준비 태세인 데프콘3가 발령됐다. 한국 전쟁 이후 데프콘 등급이 바뀐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스틸웰에겐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했다. 19일 오전 대통령을 방문한 스틸웰은 자신의 작전 계획과 워싱턴의 의지를 설명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사건 전에 있었던 68년도 김신조 침투 사건이나 푸에블로 사건, 그 다음에 69년도에 이시 원토원 사건 때 미국이 보여줬던 그 미온적인 태도에서 굉장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위화롭게 생각하시고 떠들 때가 그 사람들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그 반응을 보이셨지요. 그러나 미국 정부의 확실한 태도를 갖다가 들으신 다음에는 태도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박정희는 미루나무 절단 작전에 태권도 유단자들로 구성된 50명의 한국군 특전사 대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정희는 미국의 단순한 무력 시위만으로는 북한의 별다른 경고가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좀 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정희의 의지였다. (8월 19일) 심야에 스틸웰은 작전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미루나무 절단 작전은 미국 민담의 전설적인 나무꾼 이름을 따서 폴 버년 작전으로 명명됐다. 폴 버년 작전의 목적은 비무장으로 신속하게 나무 절단 작전을 마침으로써 북한군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공동 경비구역에서 유엔군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Concept was a simple one. It was to take an unarmed force into the joint security area, having given notice to the North that we were going to do this, cut down the tree, and remove some illegal barriers that the North Koreans had constructed inside the joint security area. 작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작전 개시는 21일 아침 7시. 유엔군은 북한 측에 통보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가 신속히 나무를 절단하고 북측이 설치한 불법 차단기 2개를 제거한다. 나무 절단 작업은 무장하지 않은 64명의 한국군 특전사의 경호를 받으며 미 2사단 전투공병단이 실시한다. 북한 측은 작전이 시작된 직후에 통보한다. 한국군 수색중대는 무장 상태에서 엄호하고 몽둥이로 무장한 미 2사단 보병중대를 공동경비구역 부근에 배치한다. 우리의 결연한 공동 대응 의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지 태평양 지역, 미국 본토의 신속 대응 전력까지 충분히 동원하되 이것은 신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해야 된다. 폴 버년 작전에는 압도적인 무력 시위가 이루어졌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아이다호 공군기지의 F-111 20대. 역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 3대가 지원됐다.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일본 요코스카 항에서 대기하고 오키나와 공군기지의 F-4 24대가 한국을 향해 출격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대응이었다. 이 작전의 핵심 개념은 압도적인 무력 시위 하에 북한과의 충돌 없이 나무 절단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북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필시 군사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이 군사적인 대응에 대응한 또 맞대응 하나는 그래서 이 규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그 점진적인 계획이 다 준비됐습니다. Had there been a shooting, I had instructions for targets in North Korea that were a priority for destruction. I already had aircraft and artillery assigned to those targets. As soon as we told them to hit them,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이른바 우발 계획이었다. 1995년 6월에 비밀 해제된 개성 막사 포격 계획서에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에 대비한 개성의 인민군 막사 포격 계획이 기술돼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태가 확대될 경우 개성의 인민군 막사 포격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까지 확대되는 우발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다. 미루나무를 베어버리는 이 작전에 따르는 어떤 군사적 대응을 이렇게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개성, 판문점뿐만 아니라 개성 일대 또는 조금 위에 있는 시변리 축선 일대까지 필요 시에는 초토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히 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개성 일대 그 민군의 포진지가 엄청 많습니다. 동굴진지를 포함해서 이러한 포병들에 대한 그 무력화 작전을 위해서 우리의 포병들이 이렇게 준비됐고 포병뿐만 아니라 미사단 포병도 마찬가지 임무를 가졌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령. 그의 회고록에는 북한이 무력 대응할 경우 즉각 개성을 탈환하고 연백평야 깊숙이 진출하는 국지전까지 우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쓰여 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는 대규모 작전 계획이었다. 판문점을 넘어 개성 연백평야까지 보복 공격이 가해진다면 전면전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더 있었다. 만일 북한이 전차를 앞세워 대규모로 남침해올 경우 주한 미군은 전술 핵무기의 사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If we had gone to war at that time, not to use nuclear weapons, they were available in the event that the North massed a lot of tanks. They had lots of tanks. That's several thousand tanks. If they had brought a large force of tanks with the idea of just crashing through, heading for Seoul, that would have been a good target, and we were prepared upon authority from Washington. 북한도 전군이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노농적이 돼 붉은 청년 근위대 등 예비군 병력까지 동원됐다. 그러니까 전군에 그 폭풍 일어나는 준 정지 상태를 이제 해놓고 그리고 이제 분계문은 이제 전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폭풍 일어는 준 정지 상태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긴장이 최고로 이제 고조가 돼 있는 상태였죠. 김일성이 자체도 굉장히 겁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는 않지만 미군이 전쟁이 일으켜질 적에는 그거는 대처를 해야 될 만단의 전투준비 태세는 정군에 이제 걸어버린 거죠. 임진강 이북에 위치한 미군 부대들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했다.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들을 포함한 미 2사단의 각 캠프는 부대를 파괴하고 일단 임진강 이남으로 철수할 계획이었다. Yes, that was the plan at the time, was that the facilities were to be destroyed so that there would be nothing left, because the assumption was that if hostilities broke out
because that area was forward of the Korean defense line, the South Korean defense line, that area would be taken over by the North Korean soldiers, at least as far as the river. So we were going to destroy all the facilities so they would be of no use to them. 작전 개시 하루 전인 8월 20일, 스틸웰 장군의 주재로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가 있는 키티호크 캠프에서 최종 작전 회의가 열렸다. 극도의 보안 속에 한국군 특전사도 이날 임무를 부여받았다. 팔군에 배속이 된다. 대장 예하로 들어간다. 들어갈 때에 비무장이다. 작전 지휘는 비에라 중령을 지휘를 받는다. And I objected. Why did you object? I did not know them. I did not know who they were. I did not know whether they would follow my orders. I did not know their leaders. And so General Stilwell told me that at the request of the high officials in the Republic of Korea. 또한 그날 한국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이 특전여단장 박기도 준장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박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너희들을 보내라고 경력금까지 줬다 하면서 내한테 돈 봉투를 내놓더라고요. 적을 많이 응징하면은 응징할수록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훈장도 많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특전사가 한국군에서 받은 응징 명령과 스틸웰의 공동경비구역 내 비무장 작전 계획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총을 가져갈까 말까. 그러니까 총은 비무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이세호 총장한테 물어봐서 무장은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8군 사령관은 비무장이라 그러고 우리 육군에서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결국 최종 결정은 제1특전여단장이었던 박기도 혼자서 내려야 할 상황이었다. 이 무기를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겠다. 그때 특전사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총 한 방 맞아버리면 뭐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야 아무리 태권도 잘하더라도 안 되고 하니까 총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임무를 분석을 해서 M16, 권총, 우리 이제 이중 그걸 하기 때문에 실탄, 그 다음에 크레모아, 수류탄 다 가지고 들어갔어요. 20일 밤 11시 45분. 포드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작전 승인이 전달됐다. 판문점 지역에는 전쟁 직전 상황인 데프콘2까지 발령됐다. 마침내 21일 아침 7시 폴 번연 작전이 개시됐다. We don't want you to sneak in. Turn on everything. We want those North Korean radars to see you. And we did the same thing with 24 F-4s flying in from Okinawa. I said, fly high. Turn on your emitters. Let them see that we're sending in fighter planes. 65대의 탑재기를 실은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일본의 요코스카 항을 출발했다. 미 2사단 구보병 중대 140명을 실은 20대 UH-1 헬기와 7대 코브라 건쉽이 공동경비구역 남쪽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6시 48분 23대의 트럭이 공동경비구역으로 출발했다. 미 2사단 구보병 A중대는 유엔군 2초소 입구에 배치됐다. Orders were very strict not to fire any weapons, which is why the soldiers in my company had these, clubs. We weren't going to go into Panmunjom carrying weapons. We were going to carry axe handles.
but we took the weapons with us inside the troughs in the trucks. We had all the weapons. We had ammunition. Each man had his own personal ammunition. And we covered these troughs so that the weapons could not be seen. And we made sure that the trucks did not go into Panmunjom. That would have violated the armistice. But 공동 경비구역 내에서 작전은 비무장으로 진행됐다. 몽둥이만 가진 병력의 엄호를 위해 JSA 경계선 밖에는 무장한 한국군 수색대가 매복해 있었다. The reconnaissance company of the 1st ROC Division, 1st ROC Infantry Division, was put in support of me and entered the demilitarized zone and Panmunjom with me. And their first mission was to be our fire support. So they went to a point I designated not far from the tree. 한국군 수색대는 미 2사단에 배속되어 브래디 소장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여튼 내 명령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 쏘지 마라. 적군이 아무리 쏘더라도 우리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사격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미사단에서 그때 미사단이거든요. 아침 7시 2분 특전사 제1여단 병력 64명이 미루나무 현장에 도착했다. 카투사 복장으로 위장한 특전사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트럭으로 막고 몽둥이를 들고 경계를 섰다. 이사단 전투공병단이 가솔린톱으로 미루나무를 절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업은 자꾸 지연됐다. 가솔린톱이 3개나 고장을 일으켰고 물을 잔뜩 먹은 미루나무는 절단이 쉽지 않았다. 북한군이 설치한 불법 도로 차단기 철거 작업도 진행됐다. 5초소와 2초소 앞에 설치된 2개의 차단기가 차례로 철거됐다. 나무 절단 작업이 시작되고 몇 분 후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 너머로 AK-47로 무장한 150여 명의 북한군이 나타난 것이다. 기습적으로 와서 잘랐습니다. 기습적으로 와서 잘랐는데 자를 때 소위 그 안에 있는 병력 말고 이거를 지원하는 병력이 도로로 트럭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참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긴장된 상황인데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그 돌아오지 않은 다리를 건너서 옵니다. 그 초소를 건너서 내려오면은 도발로 생각해야 돼. 대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추력이 제가 기억하기는 두 대 이상의 추력 병력을 싣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초소 앞에서 자동차가 멈추고 한참 있다 이게 되돌아갔어요. 만약 그게 몇몇 담만 더 전진했으면 아마 사격이 일어났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확대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당시에 그게 하나의 참 하나의 큰 계기였다, 모멘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무 절단 작업이 완료될 즈음 한국군 특전사들이 북한군 초소를 부수기 시작했다. 작전 계획에는 없던 상황이었다. As we were about to leave, the presidential bodyguards went into their own game plan. They ripped off their shirts and showed that they were armed with different weapons. And they intentionally began to provoke the North Koreans. 저희가 수라탄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띠에 차고, 권총 같은 경우는 가슴에다 넣고, 비공식기로 가져다가는 거니까요. 감춰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M16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래주머니에 걷다가 이거 감춰가지고 들어가고, 들어가면서도 그 미군 애들이 검열을 했습니다. 검열을 했는데 뭐 말 그대로 뭐 특수부대 요원들인데 그걸 잡히지가 않죠, 애들한테. 특전사는 주변의 북한군 5, 6, 7, 8 초소를 차례로 부쉈다.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였다. 조금 있으니까 한국 공수단이 이거 특전여단이 미쳤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시키는 걸 하는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30분쯤 됐어. 그래서 그때는 이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전쟁 벌어지겠구나. The reason I think they brought it forward was to provoke the North Koreans
into firing upon us, and that would necessitate a return fire from us and would propel us into a full attack of North Korea. I believe it was ordered, and I believe it was ordered b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Park Chung-hee. I think they had their own plan. Like to cause the Korean people army to do something, to escalate the situation. In my mind, I think that was the plan. Why it was, I do not know. It was very dangerous. 그것은 미군이 상상도 못했던 돌발 사태였다. 그때 당시 들어갈 적에 그 계획상에 이북애들 죽이기로 돼 있었어요. 계획 자체에. 미루나무 빈 게 비루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계획상에는 이북애들 죽이려고 그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한국군 자체에서만요. 미군 애들은 모르는 거죠. 특전사의 계획은 공동경비구역에 진입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북한군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다. 초소에 있는 병력들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결단을 내리셨으니까요, 저희들한테. 북한군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제압하라. 특전사 자체적으로 세운 작전 계획이었다. 그날 당일 새벽 1시에 받은 수정 명령으로서는 이제 미루나무 주위는 미군들이 막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 최전방에를 1공수 특전여단들이 맡아라. 이렇게 변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총도 가지지 말라 그러놓고 실탄마기로 우리 애들 갖다가 내모르는 거냐. 내가 여단장으로서 이 우리 애들 죽이러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선에 책임을 지면서 무기는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하나 죽이면은 북에 둘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그 책임자에게 김정은 그때 소령에게 전투가 일어나면은 먼저 제압하도록 해라 하고서 명령도 내렸고, 북한군이 나타나면 먼저 제압한다는 특전사의 계획은 위험한 것이었다. 당시 박기도 준장은 포일 번연 작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루나무를 자르러 들어올 때는 이미 미군이나 이쪽이 한국군이 이쪽으로 도발에 걸려들게 만들려고 낚싯밥 뿌리는 거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북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고 들어오더라도 맞불질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발에 걸려들지 말라는 얘기죠. 도발에 걸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미루나무 자체를 가지치는 것을 아예 나무 자체를 자르러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말려들면은 전쟁이 터진다 이거예요. 북계들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이제 그 분풀이로 우리는 북계를 하나도 처치를 못했으니까 그 대신에 분풀이로 이제 바리케이드도 제거하고 초소도 부수고 안에 뭐 기물도 부수고 이러니까 미군들은 원래 작전에 없는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막 전부 다 말렸는데, 특전사가 북한군과 마주치기만 했어도 전쟁이 벌어질 뻔한 위기의 순간이었다. It was almost a miracle that nothing like that happened, because usually when you have so many people and they're so excited and they have weapons, because it would have, everyone believed that if on either side, if anyone had ever fired just one shot, that the whole thing, just would have blown that quick, because as soon as one person fired, then everyone would have opened up with their weapons, and it would have turned into an actual combat operation. 긴박했던 순간이 지나고 포일 번연 작전은 45분 만에 종료됐다. 우발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폴 버년 작전의 정치적인 효과는 곧 드러났다. 작전이 끝난 지 1시간 만에 김일성의 메시지가 유엔군 측에 전달됐다.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김일성 총사령관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한 거는 이거는 사과한 데 말은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거짓말 사과한 거나 다름없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로브 그랬어요. 그 내용 가지고. 유엔의 깃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애국 군대를 철거시킬 것을 제기하는 판문점 동시에 복귀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북한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카타 대통령이 그 선거 공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에서 지상군 전부 다 철수시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쯤 한국도 상당히 좀 불안했죠. 그런데 부티어 왜 판문점에서 도끼 사건, 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미군 장교 2씩이나 죽여가지고 사태를 험악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 계획적으로. 저는 계획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했다고 봅니다. The action probably was a local action, or it was taken at a level in Pyongyang which was not very high. That they did it thinking they could get away with it, and that they did not intend to start a war. I mean, that's my impression. However, it was a very dangerous thing to do. 간부급이 불려 올라간 거로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자 3명이 불려 올라가서 김정일이한테 상당히 그 질타를 받고 내려왔다.